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스만 제국의 발전과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티무르라든가 또 사파비 왕조,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국가에서 터키, 이 터키의 전에 있었던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여기를 기억할 때는 3명의 왕 정도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누구? 메메트 2세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살렘인가요? 셀림. 쌤도 이게 계속 바뀌어, 명칭이.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셀림 1세, 그리고 슐레이맨이군요. 슐레이만 1세. 요렇게 한번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메메트 2세 때 같은 경우, 일단 먼저 이거부터 써야겠다.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 이제 연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13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갑니다. 자, 보면은 13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자,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긴 기간이었는데, 특히 13세기 말 이후 그리고 15세기쯤 되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그 전까지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조그만 국가였어요. 조그만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점차 커지다가 언제 메메트 2세 때에 누구를 멸망시키냐면은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비잔티움 제국 멸망. 이거는 제가 서양사 할 때 누누이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비잔티움 제국 같은 경우는 동로마 제국이에요. 동로마 제국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로마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돼. 로마 제국은 유럽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도 유럽의 여러 왕들은 로마 제국 황제처럼 되길 바랬단 말이야. 그런데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본판이라고 할 수 있는 동로마 제국을 누가, 이슬람 국가였던 메메트 2세가 결국에는 멸망시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1453년, 요거 연도는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런 내용이 있고, 자, 셀렘 1세 같은 경우는 어디를 정복을 하냐면은 파티마 왕조를 정복을 해. 파티마 왕조. 파티마 왕조가 뭐였습니까? 파티마 왕조가 아니지. 좀 헷갈렸어요. 자, 당시 파티마 왕조가 아니라 맘루크 왕조. 자, 맘루크 왕조는 뭐냐면은, 우리 이제 이집트 지역에, 북아프리카 지역에 파티마 왕조라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국가 이제 분열했을 때, 그랬을 때 막 칼리프 3명 선출되고 막 장난 아니었었잖아. 그랬는데 이 파티마 왕조가 어쨌든 적은 시아파였어. 시아파다 보니까, 숫자가 적다 보니까 여러 용병들을 쓰게 되는데, 그 용병들 중에서 맘루크라고 하는 용병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용병들이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조를 만들게 돼요. 그게 뭐예요? 맘루크 왕조야. 그랬을 때 당시 이 맘루크에 있는 칼리프까지, 그리고 기존에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어떤 술탄. 그래서 이것을 언제, 오스만 제국 때에는 술탄, 칼리프, 이렇게 정치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까지 같이 가지고 가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맘루크 왕조 뭐 외워야 돼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 언제, 오스만 제국 때에는 술탄 칼리프라고 해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힘을 모두 갖게 되었다. 정치, 순서대로 쓸게요. 종교, 그리고 정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것이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 자, 이렇게 기반을 다져놨으니 이제는 뭐가 와야겠습니까? 전성기가 와야지. 이때는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다. 그러면서 당시 어디, 뭐 이제 유럽의 동유럽까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디, 자, 이렇게 쓸게요. 폴란드를 막 점령을 하게 되고요. 지금의. 그리고 당시 유럽에서 최강대국이었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빈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이제 선택지에다가 이제 뭐 오스트리아의 빈을 포위하였다, 공격하였다,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라는 거지.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는데 플러스 알파로 하나만 더 봅시다. 뭐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가 그래 이렇게 쓰자. 지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으면은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영토가 이제 그리스 지역, 여기 발칸반도도 이제 막 가고 터키 여기 더 아래 엄청 넓어요.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당시 이제 이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지중해 무역을 빼앗기 위해서 유럽의 여러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당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던 에스파냐와 로마 교황이 연대를 해서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싸운 해전이 바로 뭐냐? 레판토 해전이라는 게 나와요. 레판토 해전. 자, 레판토 해전은 뭐냐? 결국에는 자, 이 오스만 제국이 계속해서 넘어오려고 해. 막 빈도 치고 그리고 바다로 이제 해군을 이끌고 넘어오려고 하는데 당시 오스트리아가 빈 포위 공격을 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전 같은 경우는 뭐냐? 이 친구들이 더 넘어오려는 걸 막게 돼요. 그러면서 당시 유럽에서의 그 이슬람화를 막는데 굉장히 큰 공헌을 하게 된다라는 거.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슬람 종교를 안 믿고 교회라든가 카톨릭을 믿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한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워드로 조금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도 같은 경우는 1571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나?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치 파트에서 주로 이제 사건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 거대한 오스만 제국을 당시의 오스만 황제들은 술탄 칼리프들은 어떻게 통치를 하였는가 요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3명 기억하셨죠? 여기서도 통치는 3명 정도만 3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우선은 땅을 어떻게 영토를 어떻게 관리하였는가? 자, 데브시르메라고 있어요. 데브시르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오스만 지역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민족 국가였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서 특히 어떤 친구들 크리스토교를 믿는 친구들을 차출을 하는 제도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냐? 술탄이 엄청 챙겨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슬람 종교로 개종을 시키게 해요. 여러분들 어릴 때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는 나중에 커서 내 마음적으로 종교를 가지는 게 더 신앙적으로 열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종교를 갖게 함으로써 본인 쪽으로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므로써 엄청나게 충성심이 강화된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나오는 병사들이 누구냐? 바로 예니체리라고 하는 그러한 술탄의 호위군도 만들다라는 거. 자, 요거 하나 있고요. 중앙 같은 경우 본인의 호위군은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게 되고, 자, 티마르라는 게 뭐냐면은 거대한 제국이 있었을 때 이 거대한 제국의 영토가 너무 넓기 때문에 어디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다 일일이 가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서 티마르라고 해서 지방에 이제 기병들, 말을 가진 친구들에게 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행정권이라든가 이런 일부 권리를 줘요. 그래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의미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봉건제랑도 좀 비슷해. 그 제도.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약간 봉건제 비슷해. 봉건제. 이러한 통치를 통해서 어떻게 국가를 이 거대한 제국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밀라트 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라트 제도는 자, 이건 통치에서 자, 이거는 종교입니다. 어떻게 종교로 통치를 하였는가? 이건 약간 쌤 생각인데 거대한 제국일수록 관대함이 넘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페르시아도 그랬고 오스만 제국도 그랬고 그러한 특징들로 봤을 때 자, 이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종교적으로 관대했어요. 종교 관대. 너희가 믿고 싶은 종교 믿어라. 그런데 밀라트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밀라트가 뭐냐면은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크리스트교, 뭐 이제 조로아스터교, 그리고 이슬람교 막 이렇게 막 나.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자를 누구를 선택하는 거야? 술탄이랑 친한 친구.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어쨌든 그냥 내버려 두긴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랑 친한 친구들을 종교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지. 그게 무슨 제도? 밀라트 제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면은 어떻게 오스만 제국이 제국을 통치를 하려는데 노력했는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상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해요. 중간 여기 봐봐, 지금 거의 메카잖아. 그냥 전체적인 메카잖아. 그냥 동쪽에서 오든 서쪽에서 오든 그러한 동서무역로를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화 파트 살펴보면은 건축물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술탄 아흐메르 사원이라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돔 형식이 있는데 이거 아닌데 알리바바 같은데 죄송해요, 그림이 이상해.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진 나올 거예요. 사진. 첨탑이 6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건축물 보면은 가운데 중앙에 모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모스크가 있고 사이드에 이제 뭐 첨탑들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이제 어디 있냐면 이스탄불에 있어요. 이스탄불. 그랬을 때 여기 원래 성 소피아 성당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동로마 제국에서 이제 유스티니아누스가 만들었던 건데 그것보다 본인이 더 엄청난 걸 만들고 싶었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더 큰 아흐메르 사원을 만들게 되고요. 첨탑도 보통은 4개인데 권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6개. 별이 5개,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첨탑이 6개라는 거, 요런 게 어떻게 보면 언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문화 파트에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다. 어차피 이때도 아라베스크라든가 첨탑이라든가 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파트 요렇게 끝내고요. 자, 바로 티무르랑 사파비 왕조 볼 건데 크게 볼 거 없어. 자,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쓸게요. 티무르. 자,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티무르라는 게 약간 몽골어로 약간 철이라는 느낌을 갖고 있어. 철. 근데 우리 통치자 중에서 철이 들어간 통치자가 있었어. 누굴까요? 징기스칸이란 말이야. 징기스칸. 태무진. 그랬을 때 티무르 또한 뭐냐면은 일종의 약간 이제 몽골계가 섞여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14세기에서 16세기까지 왜 배워야 돼요? 당시 오스만 제국이 강력해지기 전까지 티무르 제국이 오스만 제국 멸망시킬 뻔한 적도 있었거든. 자, 그 과정에서 당시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뭘 조금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는가? 뭐 중개무역 있겠죠. 중개무역. 그리고 당시에 명나라를 정복하려고 했다라는 거. 명나라. 정복 시도. 근데 시도는 우리가 배울 때 했다라는 거야? 못했다라는 거야?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몽골계 계통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당시 이제 티무르 제국을 누가 만들게 되냐면은 티무르가 만들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시기면 이제 원나라가 명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때란 말이야. 그랬을 때 원나라는 뭐야? 자기랑 친척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명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다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티무르 제국 같은 경우는 티무르 당시에는 엄청나게 강력했는데 티무르가 죽자마자 이 내분이 일어나요. 왕권을 가지고. 그러면서 서서히 약해지게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요 수도 사마르칸트 정도는 기억하셔라. 르칸트. 자, 요렇게까지 티무르 제국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딱히 이제 티무르 제국이라든가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오는 추세는 아닙니다. 그냥 선지 정도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자, 티무르 제국 이후에 어디, 지금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티무르 제국이었다가 사파비 왕조로. 그랬을 때 사파비 왕조가 나오게 되는데,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뭐냐면은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인데 얘네는 시아파야. 아, 쌤, 시아파, 수니파 너무 헷갈려요. 알리, 시아, 알리. 자, 그랬을 때 시아파는 소수예요? 아니면 다수예요? 시아, 알리. 4대 칼리프였던 시아, 알리의 죽음에 의문을 품었잖아. 소수란 말이야. 얘네 뭐야? 수니파야. 그러다 보니까 사파비 왕조 또한 요 오스만 제국이랑 나름대로 갈등 관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플러스 알파로 이 당시에 사파비 왕조 같은 경우는 뭐 상업을 좀 중시하는 중개무역이기도 했고요. 상업을 중시해서 상업 중시 이러한 내용들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중지가 아니지 중시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보고요. 요거는 이제 뭐 16세기에서 18세기 정도로 간단하게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스만 제국이고요. 그랬을 때 키워드 정도 여러분들이 각각 기억을 해주시고, 특히 이러한 데브시르메라든가 뭐 티마르라든가 그리고 이제 요 밀라트 이러한 내용들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이 이 서남아시아를 이제 얘기를 해줄 때 좀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페르시아를 좀 강조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을 좀 강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정리 여러분들 꼭 하시고 그런 다음에 좋은 점수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